네, 오늘 강사님은 두레마을 김진홍 목사님. 우리가 말씀만 들어도 잘 익히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먼 길 오셨는데 우리 목사님 등단하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이 모이셨습니다. 참 귀한 모임에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 산속에서 이렇게 노동도 하고 마을을 가꾸느라고 외부 출장을 잘 나갑니다만 오늘 모임은 아주 취지가 좋아서 그래서 내가 기꺼이 왔습니다. 한 70분 정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3년 끌었습니다. 요새는 전염병도 비행기 타고 다니니까 세계가 확 퍼져서 온 세계가 피해를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극심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석학들, 식자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 미중 패권 전쟁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아주 열심입니다. 미국의 브루스 존스 분하고 토마스 라이트라는 지정학자, 미국의 유명한 연구소에 속해 있는데 한 3개월 전에 이 문제에 대한 아주 중요한 논설을 발표했습니다. 지정학이라는 것은 새롭게 뜨는 학문인데 지리학과 정치학과 경제학을 합쳤는 학문을 지정학이라고 합니다. 이 지정학이 아주 유명한 대가가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분이지요. 근데 이제 브루스 존스, 토마스 라이트 두 박사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팬데믹 이후, 미중 패권 이후 세계는 G7 시대가 지나가고 브릭스 시대가 지나가고 거츠 시대가 도래한다. 그렇게 이제 글을 전개했습니다. G7은 아시다시피 일본을 포함한 서양의 6국가 합쳐서 G7 선진국이지요. 이번 5월 달에 일본에서 G7 대회가 열리는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거기에 오서보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G7에 속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초청받았느냐? 한국의 국력이 G7 수준에 도달해 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브릭스는 뭐냐? 브릭스, BRICS. 브릭스 시대가 지나간다. B는 브라질입니다. R은 러시아, I는 인디아, C는 차이나, 마지막 S는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시대가 지나간다. 새로 도래하는 4개국을 거스 시대가 있습니다. GUTS입니다. G는 저머니, U는 USA, T는 터키, S는 사우스 코리아. 이 점 중요하지요. 대한민국이 G7 시대 지나, 브릭스 시대 지나, 새롭게 세계를 주도할 네 나라에 등장한다. 그 이론을 맨 처음 소개한 건 2012년, 지금부터 10년 전이지요. 미국의 포린 파리시라는 격언으로 나오는 외교 잡지가 있습니다. 외교 정책 그런 말이지요. 2012년 첫 호에 이 것을 먼저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 지나면 지금의 세계 질서가 개편이 돼서 거칠 시대가 온다. 2012년에 발표했으니까 한 20년 전이지.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요즘 무슨 유튜브에 댓글 달듯이 독일과 미국은 이해가 가는데 터키와 코리아는 이해가 안 간다. 특별히 코리아는 분단된 국가고 정치도 안정 안 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나라인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이건 항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적었습니다. 코리아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30년, 40년 어간에 세계를 주도할 네 나라 중에 한 나라로 등장할 수 있는 이유 5가지. 저는 그 글을 읽고 참 거기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5가지. 첫째로 뭘 들었냐면 한국인의 국민성. 그 글에서는 국민성은 내셔널 캐릭터, 한국인의 캐릭터, 국민성. 국민성이 어떤 점이냐? 3가지를 지적했습니다. 한국인의 근면, 한국인의 열정, 패션, 열정. 한국인은 뭘 해도 죽게 까물시다. 예수를 믿어도 죽게 살기로 믿지요. 3번째는 한국인의 청명. 그래서 미국의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일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년 전에 미국에 있는 소수민족 49개 민족, 그걸 마이너리티를 해요. 49개 마이너리티의 그 지능을 분석한 특집이 나왔습니다. 마침 그때 내 시카고에서 집회를 했기 때문에 잘 읽을 수 있었지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소수 민족 마이너리티 49개 민족 중에서 가장 지능이 뛰어난 국민 코리아 107점. 근데 세계를 주름잡는 노벨상도 200명 이상 받은 주이시는 96점. 평균 지수입니다. 평균. 그래서 내가 놀 때는 똑똑하게 나왔는데 우리가 왜 시원찮게 길러가지고 지능지수 평균 96인 주이시 유대인들은 노벨상을 200명이나 받았는데 우리는 왜 그래 안 될까? 참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꿈을 제기해야지요. 앞으로 살아야지요. 두 번째 뭘 들었냐면 한국인이 가지는 부처랑 교육열. 자기는 굶어도 자식은 교육시키지요. 그 교육열이지요. 나는 고등학교 때 공부가 하기 싫어서 가출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이제 대구가 대구쯤 해서 부산 가는 기차 타고 삼랑진에 내렸어. 그때부터 1년 반을 걸어 다니면서 그때는 무전 여행이라고 다녔지요. 뭐 전라도 저 여수 순천 뭐 전국을 뭐 다녔지요. 1년 6개월 다니고 나서 여수에 오동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동백나무가 꽉 동백꽃이 잘 피더라고요. 그 밑에서 내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 그만 다니고 회개하고 집에 가서 공부하랍니다. 우리 어머니가 날 위해 그렇게 밤잠 안 자시고 기도하시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여수에서 배 타고 통영에 내려서 걸어서 대구에 왔지요. 그래 어머니한테 큰절하고 어머니 저 이제 그만 다니고 공부하랍니다. 그래 내 네 위에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는 보람이 있다. 예미가 무슨 일해도 네 뒷바라지 해줄 테니 그래 공부해라. 네 아버지 유언이 네 공부시키라는 기다. 우리 아버지가 내 6살 때 소천하셨는데 그렇게 모자간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내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1년 반이나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공부하려 하니 참고서가 필요합니다. 참고서 살 돈 좀 마련해 주십시오. 내 생각에는 영어 수학부터 해야 안 되겠냐. 영어 참고서, 수학 참고서 계산해 보니 요즘 돈으로 한 3만 원 되더라고요. 어머니가 얼마나 필요하냐 해서 한 3만 원 되겠네요. 그래, 내가 내일 가서 준비해 올게. 그러시고는 이제 그 다음날 어머니 아침에 일찍 나가셨는데 밤 9시가 돼도 안 들어오셨어요. 어머니 다니시다가 사고 나셨나. 난 혼자서 집에서 책 보고 있었는데 밤 9시가 지나서 어머니 오셨어요. 어서가 이제 이 책값이 여기 있다. 구해주셨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내일 서점에 가서 책 사다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공부하는데 어머니가 일찍이 주무시더라고요. 보니까 어머니가 수건을 쓰고 주무셔요. 어머니는 왜 수건을 쓰고 주무시나? 그 수건을 벗겨드렸어요. 근데 어머니 머리카락이 없어요. 그래 내가 어머니가 왼종일 아들 책각 구하러 친척집에 다니다가 못 구하시니까 그때는 가발 가게가 있었어요. 가발. 어머니 이제 비녀질을 쓰니까 머리가 길지요. 머리채가. 가발 가게에 가서 머리 가락을 파셨구나. 참 좀 눈시울이 내가 뜨거워지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날 이렇게 공부시키려고 애쓰시는데 내가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어머니 자식이 아니다. 그날부터 열심히 했어요. 그 다음날 이제 서점에 가가지고 영어 참고서, 수학 참고서 사다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내 지금도 사랑굿이 하는 거는 어머니의 그 지극한 기도, 그 교육열, 그게 내가 참 밑거름이다. 우리 어머니만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다 어머니 생각하면 다 그런 어머니들 아닙니까? 그 교육열이야, 교육열. 세계 1등 가는 교육열이지요. 가끔 좀 빗나가가지고 뭐 치맛바람이라 그럽니까? 문제도 일으키지만은 우리 한국이 이만큼 먹고 사는 건 부모들의 교육열이지요. 세 번째 뭘 짚었냐면은 기술국가, 하이테크 나라지. 2주 전에 일본 갔다 왔습니다. 지금 해외에 나가면은 코리아하고 옛날하고 격이 다릅니다. 일본 청년들은 한국이 자기들보다가 더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세계에 나가면 코리아들은 하이테크 나라지, 기술 국가로 인정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우리 6.25 뒤에 우리가 뭐 자전거도 못 만들었는데 지금은 뭐 비행기 만들어가지고 60대인가 수출했지요. 뭐 방산 무기는 뭐 외국 다음에 세계 2등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학기술, 원자력, 뭐 반도체, 조선, 철강, 이 한국이 자랑하는 이 제조업이지요. 그 기술이지요. 네 번째 뭘 짚었냐 하면은 전 세계 186나라에 퍼져서 살고 있는 해외 동포들의 네트워크. 우리 해외 동포가 186개국에 750만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네트워크, 특별히 그 중에는 선교사들도 한 3만 명 되는데, 우리 코트나 무역센터라 그럽니까? 또 외교관들이 해외에 나가면은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면은 현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그 사람들의 정보 협력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한국 기독교가 어려운 사정에서도 거의 3만에 가까운 해외 선교사를 저 아프리카 오지까지 남미, 동남아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보, 그 사람들의 그 현지의 이런 친밀한 관계가 우리나라 국력을 발전시키는 기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그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인구 비례로는 해외 선교가 1등입니다. 숫자로는 미국이 8만 2천 명 1등이지만은 인구 비례로는 우리가 전 세계 1등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드시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 외교 정책이라는 미국 전문 잡지나 아까 말했는 지정학자들의 2030년, 40년 어간에 세계를 주도할 네 나라 중에 사우스 코리아가 들어간다는 그 평가 중에 다섯 번째가 프로테스탄트 처치, 한국의 개신교. 지난 100년간 개신교가 들어온 지 130년 좀 지났지요. 지난 130년간 조선 말에 완전히 피폐해가지고 일본의 종이 됐던 나라의 국민을 깨우치고 의식화하고 지금의 나라로 발전시킨 밑바닥에는 한국의 개신교가 있다. 선교사들과 우리 선배들이 참 굶으면서 목숨 걸고 선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현대사 100년은 개신교 없이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국이 최악의 조건에서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영적, 도덕적, 정신적 지도력이 프로테스탄트 철치가 제공했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정학자들 얘기는 지난 100여 년 동안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철치가 그 역할을 해왔듯이 앞으로 100년 통일 한국 시대, 아까 전 말씀드렸던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지정학자는 2030년경에 남한 주도로 흡수 통일이 될 것이다. 그 뒤에 10여 년간의 과정을 지나서 2040년경에는 세계의 2등 국가로 발돋움한다. 여러분 서점에 가면은 100년 후라는 책이 있습니다. 번역판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는 100 years later, 100년 후에 그걸 진단했는데 한국이 2030년경에 통일을 이루고 그 다음에 한 10여 년의 과정을 거쳐서 미국과 한국이 서로 동맹을 굳건히 해서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가 된다. 조지 프리드만 교수의 얘기입니다. 워낙 그 사람은 저명하니까요. 이 한국 개신교가 앞으로 100년 또 통일 한국 시대에 우리 국민의 정신세계, 뭐 영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 이걸 제시할 수 있는 영적 에너지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참 새겨들어야 될 이야기지요. 근데 내가 이제 지금 82살이거든요. 41년생. 70에 이제 은퇴하고 은퇴 설교 11년 전에 은퇴할 때 은퇴 설교가 그겁니다. 은퇴가 영어로 리타이어. 근데 그걸 액센트를 앞으로 당겨서 발음하면 뜻이 달라집니다. 리타이어는 은퇴한다. 리타이어 그러면
자동차 바퀴를 다시 갈아 끼운다 이거지. 그래 내가 은퇴 설교 때 나는 리타이어가 아니다. 아직 뭐 쌩쌩한데 왜 내가 왜 안방 차지하겠냐. 리타이어다. 자동차 바퀴 다시 갈아 끼워가지고 다시 시작한다. 날 말리지 마라. 내가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퇴직금을 몽땅 퇴직금을 많이 줬어요. 개척해가지고 뭐 한 6천 명 교인 됐다고 개척을 12억을 주더라고요. 뭡니까? 그 퇴직금이라는 위로금 겸해 그걸 가지고 몽땅 동두천 미군 부대에 산을 8만 평을 샀어요. 거기다가 새로 시작해보자. 일부러 돌산을 샀습니다. 아주 산대지만 아니라. 그래서 내 친구들이 와가지고 흉을 보더라고요. 김진호 너 집에 왔냐? 그 나이에 시도 못한 돌산 사가지고 제가 그래 우리 집에 온 거 아니냐? 그러면 마누라도 입이 쑥 나가지고 말도 잘 안 하고 노후에 우리가 써야 될 돈인데 그 시도 못하는 산사가 웃자가요. 그래서 걱정 마라. 내가 현찰이야 현찰. 아이엠 캐시. 걱정하지 마라. 신사를 했는데 친구들이 흉을 보니까 내가 그랬어요. 생각해봐라. 운전 옥답 좋은 땅은 누가 못하겠냐? 적어도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못 쓴다는 땅에 들어가서 옥토로 바꾸어야 그 영적인 거 아니냐? 좀 아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돌산에 반 만들고 마을 세우고 했는데 이제 12년째지요. 아주 지금은 사람들이 친구들이 와보고 놀래요. 이야 기적이네 기적. 지금 10년은 별거 아니다. 앞으로 두고 봐라. 나는 참 목회 30살에 빈민촌에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이 목회라는 것이 훌륭한 당회장님 밑에 배우면서 해야 되는데 신학교 학생 때 개척하니까 지나보니까 문제예요. 참 경험 있는 장로님도 없지요. 당회장도 없지요. 신학교 학생이 그냥 몸으로 시작했는데 이 앞뒤가 없는 거 시행착오가 많은 거지요. 한 분은 성찬식을 했는데 순서를 잊어버렸어요. 떡이 먼저인가 포도수가 먼저인가. 그래 이럴 때는 상식적으로 해야 된다. 예수님도 상식을 존중했지 않냐? 뭘 마시고 떡을 먹어야 안체가 아니냐? 그래서 포도주를 먼저 돌리고 떡을 나중에 돌렸는데 아침 뒤에 보니까 거꾸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도와준 장로님들한테 내가 깜빡해서 거꾸로 했는데 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또 새로 나온 돌인데 시행착오가 많은 거예요. 서로 모르니까 그랬지. 해온 거죠. 아는 사람 있으면 내가 목회 제대로 했겠습니까? 엎치락 뒤치락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왜 내가 70대니까 내 30살에 시작해가지고 연습하다가 끝나는 거 아니냐. 인생이 본게임을 해야 되는데 연습하다가 끝나버리면 이거 하나 됐을 때 뭐라 하냐. 김진아 너는 왜 연습하다 왔냐. 한마디 없지 않냐. 좋다. 뒤로 밀자. 뒤로 70에 다시 시작해서 본게임으로 하자. 그래요. 내가 이제 철이 드는 거예요. 철 드니까 70 넘어버렸네. 그래서 이제 산에다가 개간도 하고 이래 농장도 만들고 하는데
꾀를 가지고 돌짝알밭 개간하고 뭐 열심히 우리 식구들이 했는데 1년 조수입이 1억 2천, 1억 3천 그밖에 안 돼요. 그 뭐 돌밭에 꾀질 하니까 뭐 이 생산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3년 해보다가 아 이러다 골병 들겠다. 나중에 오도가도 못 들어간다. 기도하면서 또 책도 보고. 여러분 이스라엘 전수상 시몬 페레스라는 전수상에서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우리 서점에 번역판 팔고 있습니다. 작은 꿈이 설 방은 없다. 시몬 페레스 전수상이에요. 그 사람이 쓴 책인데 작은 꿈이 있을 방은 없다. 영어로 No room for small dreams. 적은 꿈이 있을 방은 없다. 아주 얇은데 책이 참 좋습니다. 그 내가 읽고 내가 가슴에 감동이 됐어요. 그 책을 사가지고 식구들 다 갖다 읽고. 그러니까 시몬 페레스 수상이 그야말로 자전거도 못 만드는 나라에 비행기 만드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 결국 만들어냈지요. 그 이스라엘 개척했던 얘기가 쫙 나옵니다. 거기 시몬 페레스가 뭐라고 썼냐면은 농업에 대해서 썼습니다. 농업은 95%가 과학과 기술이다. 농민의 노동력은 5%다. 그걸 읽고 내가 아주 감동을 받았어. 그러니까 성지순례에 갔지요. 이스라엘 키부츠를 방문했더니 그 키부츠에 안내 담당하는 사람이 전직 농림부 장관, 차관이에요. 차관. 그 사람이 은퇴하고 키부츠에 이제 손님 접대 담당이더라고요. 내가 참 도전받은 것이 딸기를 키웠는데 땅에다가 심지 않고 벽을 쌓아가지고 거기에 계단식으로 딸기를 만들어서 심었어요. 위에서 물을 주니까 물이 쭉 밑으로 내려가면서 물의 낭비가 없어요. 그런 식이에요. 그걸 전부 물을 써가지고 이 농사라는 것이 과학과 기술이 95%고 농민의 노동은 5%라야 된다. 그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바꿨냐면은 인터넷 IT하고 농업하고 SNS 판매 이걸 합쳤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했더니 3년 안에 매출이 10배 올라가더라고요. 지난해는 15 매출이 올라갔어요. 전체 수입이지요. 금년에는 우리가 또 보리국수 공장을 세워서 제품이 나오는데 한 23억 될 것 같아요. 이 발상의 전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82살인데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인구가 800만입니다. 조금 있으면 1000만이 돼요. 그 중에 은퇴 장로님, 은퇴 목사님들도 다 들어가지요. 800만 인구가 65세 넘었다고. 그럼 그냥 뭐 시간 보내면 얼마나 본인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손실입니까? 꽤 나는 두레만 거기 지금 동두천 시작하면서 목표를 3가지를 세웠어. 늙어서 일하자. 젊을 때는 연습만 하다가 잘 못했으니 늙어서 제대로 하자. 둘째, 행복하게 살자. 우리가 다 천국 갈 사람인데 천국의 행복을 누리다 가야지 뭐 우울증 걸렸다가 천국 가서 되겠냐? 아멘 없습니까? 세 번째가 뭐냐면 베풀고 살자. 그냥 목표를 간단하게 주지. 나이 들어가면 복잡한 거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했더니
동네가 활력이 생긴 거야. 나도 지금 어제도 노동하다가 어제 토요일도 노동하고 오늘 오후에도 가면 또 노동하는데 일하고 행복해지고 건강해지지요. 나는 뭐 당뇨, 고혈압 뭐 그런 데가 없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신방 다니면서 먹느라고 평생하고 남는 거는 당뇨, 고혈압이요. 그래서 내가 30세부터 70세까지 목회하고 당뇨, 고혈압 없다니까 친구 목사들이 야 기적이다 기적. 하도 신방 가서 먹으니까 목사라 그래. 그러니까 목사가 돼서 되겠냐. 그래서 저는 건강에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식사의 세 가지 삼식이 소식 전 적게 먹습니다. 워크힐 뷔페 가도 딱 먹을 만큼 먹고 수저 놓습니다. 집사람이 곤시랑거리지 날이만 날마다 오는데도 아닌데 좀 아니겠지. 그래 정말 내 마음이지. 내가 많이 먹고 당뇨하라고. 소식. 두 번째는 서식. 천천히 먹습니다. 식사 시간이 보통 사람보다 2배 이상 길어요. 근데 천천히 씹어 먹으니까 음식 맛이 입안에서 꿀 같아. 나는 먹는 시간이 너무 즐거워요. 입에서 꿀을 먹으니까. 세 번째는 정식. 정한 양을 정한 시간에.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지지. 그리고 과로를 안 하는 거죠. 일은 노동하는데 과로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하나님이 못 들어주시는 기도가 세 가지다. 과식하는 사람 위장을 못 지켜주신다. 과로하는 사람의 건강을 못 지켜주신다. 과욕을 품는 사람의 저금 통장을 못 지켜주신다. 말이 되지요? 절제지요, 절제. 절제된 생활. 그래서 나도 이제 모태신앙이거든요. 지금 82살까지 신앙생활하고 목회한 세월만 52년인데 살아보니까 그래요. 얼마나 영적이냐. 영적인 그 기준을 뭘로 점수를 매깁니까? 영적인 삶의 마지막 기준이 얼마만큼 절제하느냐. 셀프 컨트롤. 그게 영적 성숙의 기준이다. 그러셔야 합니다. 절제 못하면 그 영적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9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9번째가 절제거든요. 그래서 나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마지막이 절제가 나오는 이유가 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 그 기준이 얼마나 절제할 수 있느냐. 여러분 다 참 몸매로 날씬하시고 이 귀한 모임에 참석하신 여러분도 다 범생들이신데 이 모임 참 취지도 좋고 귀한 모임 아닙니까? 요즘 어떻게 이리 오래 많이 모입니까? 다 절제하시는 분들로 내가 느껴집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실족하지 말고 나갑시다. 그래서 영국 속담에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실로 웃는 자다. 그 속담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마지막까지. 요즘 내 나이 또래 목사님도 자꾸 소천하시더라고요. 부산의 정필도 목사님도 나하고 동갑인데 대학교 때도 철학을 같이 철학과 출신인데요.
코로나에 그만 돌아가셨더라고요. 우리 교단의 그 서울교회 누구시더라? 이종훈. 예, 이종훈. 그분은 또 뭐 금년에 돌아가십니다. 참 옥하는 목사님이나 하용조 목사님 같은 분 참 지냈는데 좋은 목사님이 빨리 죽습니다. 좋은 목사. 좀 오래 살려면 덜 좋아야 되냐. 근데 일단은 좀 오래 살면서 좋은 일도 하고 또 열심히 성령의 열매 맺고 좋은 세월 보고 참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통일이 2030년 어강까지 된다. 조지 프리드만 교수 말 때문이 아니라 저는 북한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우리가요 교회가 통일에 관심 가져야 됩니다. 왜냐? 제가 북한을 여러 번 가보건데 북한 정권은요 영적입니다. 사일이 영이지요. 악한 영이지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평양을 가면은 거기에 모란봉 중턱에 고려 호텔이 있습니다. 거기를 머무르는데 거기서 옆으로 조금 산비탈 타고 가면은 김일성 동상이 있어요. 갈 때마다 거기 갑니다. 김일성 동상 평양 시가지를 내려다보는 자리에 크게 세워놨는데 꼭 몇 바퀴 돌고 옵니다. 돌면서 무슨 기도하냐 하면은 밧줄 어디서 걸어서 땡기는 거지. 연구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쪽에서 땡겨야겠다. 방향까지 다 정했습니다. 왜냐? 그게 그래 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1907년에서 1912년까지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동 장로님이 길선주 장로님이신데 그 길선주 장로님이 장대현 교회를 지을 터가 그 땅이에요. 자기의 밭 800평을 교회에 헌납을 해서 거기에 장대현 교회를 세워가지고 길선주 장로님이 전국 남전도회 평신도회 도사경회 1907년 1월 2일부터 1월 13일까지 그때 참 사경회도 길게 했지요. 요새는 집회도 뭐 3일 이래 하니까 뭐 시작하다 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어른들이 뚝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연합사경회를 1월 1일부터 13일까지 합니까? 그 사경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평양 대우 부흥운동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한국교회 교인이 20만이 늘어났습니다. 그 털을 헐어버리고 김일성 동상 세운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하늘나라 가기 전에 그 동상 넘어뜨리고 우리 장대현 교회 재건합시다. 아멘. 나는 꼭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등공 예배할 때 난 축도 맡았으면 좋겠어요. 설교는 젊은 목사들이 하고 나는 뭐 나이 들었으니까 축도를 했으면 좋겠고. 난 꼭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둘의 마을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내가 탐내는 것은 개마고원이요. 개마고원. 통일만 되면 나는 개마고원 가서 친구가 났다. 개마고원 둘의 마을. 그리고 개마고원이 얼마나 명소냐 하면은 기후나 모든 기업. 개마고원을 제대로 개발하면 저 스위스 융프라고는 저희가 아주 아시아의 휴양의 명소가 됩니다. 얼른 가가지고 간판 걸고 십자가 세우고 개마고원 둘의 마을 정치가 나왔다. 그 기도하고 실천합니다. 아멘. 천국 가기 전에 시작해놓고 가려 그럽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가 북한 얘기 좀 더 합시다.
고려 호텔에 2층에 서점이 있어요. 책, 비디오, 뭐 장길산, 홍길동, 뭐 이런 북한에서 나온 비디오 이런 거 이제 하고 책하고 파는데 갈 때마다 책을 사오지요. 한 번은 갔더니요. 책 제목이 이상해요.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 이 책 제목이에요. 시원하다 해서 10달러 주고 사가지고 가방에 챙겨놨다가 마치고 이제 배하면서 베이징 갔다가 베이징서 이제 비행기 타고 귀국하는데 내가 그 이제 비행기에서 책을 꺼내 보니까 이거 놀래버렸어요. 해도 너무한 것이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책이 그걸 고쳤어요.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김정일 동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저리로서 인민을 해방하러 오시리라. 이거 내가 기가 차서 그 일단에 뒤질라고 작정을 안 그렇습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이 북한 정권입니다. 이 북한. 그거는요. 해방 이후 지금까지 그 착한 백성들을 완전히 수탈한 거 아닙니까? 그 우리가 강력한 영권으로 몰아내야 됩니다. 하다 안 되니까 이제 행복이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공간을 치는데 나는 북한을 여러 번 다녀보고 기도하고 해본 결과 북한 핵 가지고 너무 우리 주눅들 거 아니에요. 그 누가 아주 깊이 도 닦는 분이 나한테 일러주더라고요. 주역을 깊이 연구하는 분이 지리산에 계시는데 그거를 김 목사 북한 핵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소. 왜요? 위협이 아닙니까? 그거는 천지 조화로 따질 때 어린아이가 성냥통 가지고 놀다가 제 풀에 타 죽는 게 말이 되지요. 난 그렇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말 듣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북한 국민이 너무 착해요. 착한데 내가 이제 낮은 선봉에 농장을 했습니다. 남한의 농업 기술이 북한에 좀 전해져요. 그것도 이제 교섭을 해가지고 억지로 허락받아서 평양 부근에 두레마을 농장 하게 해달라니까 자기들이 뭐 검토를 하더니 아직은 나중하고 저 낮은 선봉에 해달라 그래서 뭐 그렇게 했지요. 근데 잘 되니까 나가달라더라고요. 3년 만에. 그래서 잘 되는데 왜 나가달라 하요? 그랬더니 그 시인민위원장 시장이지요. 김 선생 너무 빨리 잘 때수다. 좀 천천히 잘 때야지. 잘 때가 인민들이 자꾸 견학을 하고 소문이 나니까 평양서 듣고 내 보내라 한다. 인민들 뭐 위한 정부가 아니지. 이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바. 근데 내가 이제 그 있을 때 그 평양 낮은 선봉에 장마당이 있습니다. 이보다 한 서너 배 큰 장마당이 내가 이제 거기 좀 데려달라 그러니까 그 뭐 담당이시죠. 정치 도의부 담당이 거기는 금지된 구역입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10달러 줄 테니까 모른 척하고 이제 좀 사바사바 내야 될 거. 응? 그러니까 마지 못해서 데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는 팥죽 쏘아가서 팔고 어떤 아저씨는 강아지 2마리 들고 팔더라고요. 거기는 뭐 북한은 영양 보충할 단백질이 없으니까 개고기가 뭐 유일하지요. 개고기는 단고기래, 단고기. 그래서 내가 그 낮은 선봉 시장이 나를 환영한다고
당고기 집에 가서 잘 대접받았는데 이 탈이 난 거. 전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냉장고에 전기가 가니까 안에서 녹았어. 또 들어오니까 또 얼었어. 전기 가면 또 녹고 이 서너 번 하고 난 걸 변질된 걸 모르고 헤매긴 거야. 와, 죽을 뻔했습니다. 막 토하고 뭐 어지럽고. 그래서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북한에 와서 개고기 먹다 죽으면 순교도 아니고 아이고 내가 돌아 살아서 가야지. 너무 급해졌어요. 내가 뭐 그래가지고 내가 뭐 죽을 것 같으니까 보건소 데려갔어요. 보건소. 그 라젠선봉에 있는 지역 병원이지요. 아이고 내 참 가서 많이 배웠습니다. 옆방에서 맹장염 수술하는데 마취제가 없어서 생배를 째는 거야.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옆방에 또 치과가 있어. 치과. 이빨을 뽑는데 마취를 안 하고 뽑으니까 그냥 뽑으니까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여기 북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캐톨릭의 그 좀 있잖아요. 정의구현 뭐 사제단 있지요. 그 좀 덜 된 신부들이 한 200명, 수녀들 한 500명, 그 회원들인데 그 정의구현 사제단 신부가 날 보고서는 내가 북한의 일을 많이 하니까 북한이 이상사회입니다. 교육도 무료고 치료도 무료고 내가 한심해서 신부님 역시 남자는 장가 가서 여자한테 시달려봐야 철이 들지 총각으로 있으니까 철이 안 드네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서 돈 없으면 차비 대줄 테니까 북한 가서 배 한 번 째고서 이빨 뽑아보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 철없어요. 어떻게 북한은 이상사회라고 또 그거는 정신질환 수준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권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다 계획하시고 대한민국 헌법으로 민주주의 국가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통일되면 우리가 바꿔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역사를 보건데 해방 이후 지금까지 세 가지를 잘 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역사는 자체가 미러클 기적이라 그래요. 어떻게 잿더미에서 일어납니까? 한강의 기적 세 가지입니다.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이루고 정보 지식 사회. 2차 대전 이후에 새로 생긴 국가가 120나라입니다. 신생 독립국가가. 그 나라 중에 대한민국처럼 산업화, 민주화, 정보 지식화, 또 도움받던 나라에서 도와주는 나라로 바뀐 나라는 유일하게 코리아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아닙니까? 그렇지? 그런데 참 힘써서 일했지요. 나는 대학 시절 이후로 운동권이었기 때문에 박정희 올라가라 데모 많이 했습니다. 박유신 체제 폐지하라고 데모하다가 정보부에 접혀가서 남산 지하실에 가서 조사받는데 2달 동안 조사받는데요. 날마다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 천국 데려가 주십시오. 잠을 안 재우니까 참 힘들었는데 그 내가 이 서대문 구치소 그 아직다가 앉은 자리가 청와대 쪽이면 돌아 앉았어요. 박정희 사는데 교도관 중에 박씨만 봐도 열받는 거예요. 박씨 왜 박씨? 지금 돌아보면요 참 박정희가 인물이에요. 무리를 많이 했지만 그 경부 고속도로 딱 볼 때
김대중 그 야당 후보가 포크레인 앞에 들누웠습니다. 이 공화당이 정치 자금 공급을 하고 자동차가 없는 나라에 고속도로 꽉 김영삼 들르면 우리가 똘마이가 옆에 누웠어요. 우리 보면 옆에서 누웠어. 지금 생각하면 참 창피하지. 고속도로 안 깎아서 못 찍겠습니까? 포항제철사 세울 때 그걸 공화당이 온 세계가 반대하는 걸 세운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 후보가 막 반대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역사는 지나간 뒤에 참 우리가 보니까 얼마나 우리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이 참 가사란 건 아니에요. 그 내가 지역 시큰 살고 매 맞고 나와서 또 박근혜 대통령 때 법원에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법원에서 왜 부르나 갔더니 유신체제 때 죄 없는 분들 감옥 살게 해서 죄송합니다. 판사가 사과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그때 중학생일 텐데 뭘 사과를 하냐. 국가를 대표해서 한대요. 참 기특하네. 사과를 받지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액을 보상하려고 그럽니다. 보상이 뭐요? 일당 18만 4,400원 준대요. 내가 눈이 확 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억 2천 얼마를 받았죠. 일당 18만 4,400원이니까 1억 얼마 되더라고요. 그냥 그걸 받고 아이고 좀 더 살 걸 그래. 아이고 솔직히 내 동기가 이제 내 친구가 김지하. 그 친구는 13억 받았어요. 왜냐 감옥에서 병이 걸렸어. 폐쇄공포증 한 게 있지. 벽이 쳐들어오는 거. 그래 막 소리 지르고 벽이 쳐들어오니까 그래 나와가지고 정신과에 치료받고 하느라고 보상금이 많았어요. 그래 내가 야 나도 그때 좀 소리 지르고 하는 거야. 나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주장하신다고 믿습니다. 민주화 세력, 산업화 세력, 안보 세력 이제 다 힘을 합쳐야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전 이 말씀이 한국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1097페이지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결에 우리 교회 우리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화, 민주화, 정부 70을 거치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으니 남은 것 두 가지 통일한국, 선진한국 이러면 한강의 기적에서 한반도의 기적으로 나가는 거지요. 통일에서 한반도의 기적을 이뤄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나라를 세워나갑시다.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 복음 전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결에는 인류 국가로 한국 교회를 아주 참 소중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걸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이야 참 우리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한국 교회가 이 역사의 중심이다. 외교 전문 잡지가 지정한 교수들이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처치를 그렇게 극찬해 주는데 실제 우리 개신교가 좀 비실비실해요. 그렇죠? 요새 젊은 후배들 내보면 걱정스러워요.
미국 가서 박사도 받아오고 독일 가서 박사도 받아왔는데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런데 이 목회하는 게 보면 매가리가 없어. 교인들의 가슴에 뭔가 뜨겁게 채워주고 삶으로 본을 보여주고 이렇게 산다. 그걸 보여줘야 이 목회고 교인 아니겠습니까? 잔뜩 알아듣도 못하는 소리를. 나도 장로회 신학대학 나왔는데 그때 이제 몰트만 배웠죠. 몰트만. 독일에서 몰트만 밑에 학위 받아온 교수가 있어서 몰트만 뭐 결국 잘 알아듣도 못하는 소리를 교수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 싶은데 내가 농촌교회 목회를 오래 했습니다. 농민들을 모아놓고 몰트만이 말하기를 아니 밤에다 와가지고 몰트만 얘기하면 저기 무슨 농약 이름인가 새로 나온 배추시 쓸데없는 거 배우는 완전 실버도 하면 지나치지만은 말씀이 가슴을 뜨겁게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백성 살리자 통일 한국 시대 멋진 나라 만들자 이런 이것이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를 이루어 나갑시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품고 열심히 일하면은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사명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뒤도 없는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